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수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또 이 주일의 중간 벌써 이렇게 월요일 날 제가 막 찡찡거리면서 월요일이라고 힘들다고 이랬던 게 엊그제는 맞네요. 네.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한 주에 또 중간이 딱 자리 잡고 왔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그죠? 오늘 아침에 방송 때도 역시 다사다난했던 방송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수요일 아침을 열게 돼서 저는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 수요일 추억의 가수를 하는 날인 거 다들 아시죠? 네. 오늘 제가 그 월요일부터 여기 이쪽 볼 쪽에 이 많이 다 헐었어요. 그래서 좀 말을 할 때마다 약간 아파서 말을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제도 방송하다가 좀 아파서 노래 틀 때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두들기고 이러게 했는데 오늘은 그게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추억의 가수는 약간 오늘 날씨 그리고 어제 그저께 밤부터 어제까지 비가 계속 내렸죠. 굉장히 지금 장마 기간이라고 하긴 하는데 서울과 중부지방은 여기서부터 장마를 시작해서 그런지 벌써 좀 장마 기간 치고는 좀 비가 빨리 그쳤어요. 하지만 밑에 지방분에 계신 분들은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조금 더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추억의 가수는 뭐 어쨌든 굉장히 이 비와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밑줄 긋는 여자 때 조금 살짝 힌트를 드렸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캐치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은 32살, 32세의 정말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했죠. 그리고 6집이라는 그 앨범의 녹음을 하던 중에 이제 숨을 거둬서 더욱더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분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독과 슬픔의 응어리 그리고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 그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분으로 인해 많은 그런 지금도 추모하는 분들도 많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9년인지 2010년인지 당시 라디오스타에서도 이분을 추모하는 그런 가요제 같은 형식의 방송도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은 눈치가 백단이세요. 네. 제가 힌트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캐치하실 줄이야. 예, 역시 더 멋지십니다. 당연히 우리 청취자분들이 와방. 네. 제가 아나운서로서 참 바른말 고운말 그런 말을 써야 되죠. 그죠? 그지만 이런 말이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 용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편한 말을 쓰고자 우리 말을 좀 안 쓰고 사람이 뭐 대박, 와방 아니면 짱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의미가 더 확 와닿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가끔 이런 아나운서로서 고귀하고 제가 또 워낙 좀 고귀하잖아요. 그죠? 고귀하고 우아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이런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께 너무나 잘 전달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이런 표현도 좀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었습니다. 요방, 요강, 막 비겁한 변명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하시는 함께 방송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짱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분의 노래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분의 노래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내 사랑 내 곁에 노래 듣고 올게요.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하고 숨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의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1990년 7월 1일 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제가 방송 사고를 내네요. 오늘 지금 김현식 씨의 그 홈페이지에서 뭘 찾다가 보니까 갑자기 음악이 나오는 화면이 뜨더니 다시 또 이렇게
네, 이상한 사이트 좀 들어가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음악 나올 때는 좀 자중 좀 해야겠어요. 네, 지금 김현식 씨에 대한 평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 평론 쪽을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노래 소리가 갑자기 뭔가 뜨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다시 김현식 씨의 평론 속 그 이야기를 들어가자 보면은, 신성원 그 가요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는 색깔이 있는 남자다. 색깔이 있다는 말은 예술 세계에서는 개성이 강하다는 뜻으로 연결된다. 만약에 가수가 개성이 없다면 무슨 맛이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김현식의 지닌 매력은 매콤한 겨자처럼 톡 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게 일품이다. 김현식은 또 끼가 있는 사내다. 그가 만약 끼가 없었다면 벌써 노래를 그만두었을지도 모른다. 남들처럼 야간업소에 서는 것도 아니므로 그의 주머니는 항상 비어있고 춥지만 그에게는 음악이라는 보약이 있기에 시금치를 먹은 뽀빠이처럼 항상 힘이 샘솟는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어쨌든 김현식 씨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 거친 목소리,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꾸밈 있게 부르려고 노력을 하고 요즘에도 뭐 많은 가수분들이 노래 녹음을 할 때 많은 그런 기계적인 것들로 인해서 목소리를 다듬고 그렇게 앨범을 내놓잖아요. 근데 이 김현식 씨는 저는 이 특유의 거친 목소리 하지만 약간의 절제되면서도 뭔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 김현식 분만의 호소력 이런 게 가수 김현식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수 김현식 씨에 대한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삶 속에서 많은 방황을 했고 음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찾았지만 그 음악으로 인해 다시 한번 또 숱한 방황을 한 끝으로 결국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둠 속에 하나의 별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방금 들은 노래가 그 6집의 내 사랑 내 곁에라는 곡이죠. 이 내 사랑 내 곁에가 실린 6집, 이 6집을 녹음하실 당시만 해도 굉장히 김현식 씨는 병원에 가만히 누워야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로 몸이 많이 악화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병원을 나와서 탈출해서 노래를 녹음했고 이 앨범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녹음을 하다가 결국 앨범이 완성되기 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의 지우들이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이제 녹음을 해서 어떻게 보면 김현식 씨의 6집은 그에게 지인들이 바치는 첫 추모 앨범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6집에 들어있던 그의 최초의 히트곡 뭐 사랑했어요 아니면 사랑과 평화 겨울바다 이런 것들도 다시 새롭게 리메이크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사랑했어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돌아서는 감오면 있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오예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을 나에게 심어주었죠.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있을까 정두님 떠나가면 오예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마음이 아프다는 걸 돌아서는 감으면 있을까 정두님 떠나가면 오예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네, 사랑했어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지금 아티스트가 김현식 씨라고 돼 있었는데 노래 들어보니까 김현식 씨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네요. 뭐지? 오늘 어제부터 계속 이 노래 때문에 음악 때문에 뭔가 계속 당황을 하게 되네요. 연속으로. 제가 선곡한 어제 클래식 방송할 때도 갑자기 베토벤의 비창을 듣고 있는데 과강 하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굉장히 당황을 했었더랬죠. 그래서 어제도 그 인터넷 창이 어떤 게 그 소리가 나는 건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다 인터넷 창을 다 끄고 그렇게 다시 막 기껏 방송 준비하려고 찾아놨던 것들 다시 다 방송하면서 막 이거 찾느라 얘기하느라 막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굉장히 이 김현식 씨의 노래를 듣다 보면 사람이 참 어떻게 이런 노래를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김현식 씨라는 그런 가수 인생을 좀 제가 살펴봤어요. 김현식의 휴먼 다큐 인생을 좀 봤는데 김현식 씨는 1958년 1월 7일 서울에서 태어났죠. 그때 당시 굉장히 아버지는 사업가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던 분이고 또 할아버지 역시 사업을 하셨던 분이어서 충남 쪽에서 굉장히 알아주시는 그런 유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복하게 자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서울에서 이제 사업에 바쁜 관계로 어머니 김현식 씨가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김현식 씨는 굉장히 좀 아이들에게 서울 촌놈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좀 아이들과 융화되지 못한 채 좀 외롭게 항상 그렇게 혼내주기 바쁜 좀 뭔가 어린 시절을 좀 즐겁고 어린 시절만의 그런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굉장히 좀 외롭고 아니면은 좀 뭐 이런 낭만을 꿈꾸는 그런 어린아이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아버지의 사업이 안정이 되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됐죠. 그때 당시 같은 초등학교 때 6학년 학생이 바로 전인권 씨가 6학년 학생이었고 그렇게 김현식 씨는 어쨌든 초등학교 때 그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좀 음악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때 박인수 씨의 봄비, 비틀즈의 오 달링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음악을 하나의 자신의 그런 표현이나 아니면 하나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당시 김혜수 씨는 또 그렇게 아이스 하키를 또 하고 있었대요. 굉장히 아이스 하키도 굉장히 잘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버지 사업이 좀 안정이 계속됐고 잘 됐으면 아이스 하키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이스 하키를 엄청 잘하고 또 좋아라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 사업이 이제 좀 기울어지고 나서 아이스 하키는 그만두고 당시 고입 진학 때도 낙방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때 당시 경기고 명문 경기고를 낙방하게 돼서 명지고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혜숙 씨는 계속 공부에도 취미를 잃고 뭔가 좀 자유로운 그런 꿈, 낭만적인 꿈을 꾸다가 음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그렇게 당시 명지고를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도 거기에 밴드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혔다고 하죠. 그렇게 김영식 씨는 음악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밴드부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게 되는데 굉장히 집안에서는 반대가 컸겠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김영식 씨는 자신의 그 진로를 확고히 굳힘으로써 절대 고집을 꺾지 않죠. 참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이 어떻게 보면은 음, 굉장히 좀 자기 자식이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간다고 하면은 말리고 싶지만 그 자식의 꿈은 말릴 수가 없는 게 좀 부모죠.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나운서라는 꿈을 꿨고 또 고등학교 때 그 꿈을 이제 아빠에게 말씀드렸죠. 근데 아버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이유를 네가 잘 생각을 해본 거냐? 어떤 이유인 거냐? 단순히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해 보여서 원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아나운서란 꿈을 꾸게 된 그런 이유랑 또 그리고 아나운서 꿈을 꾸게 되면서 제가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지를 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런 말이 단순히 네가 정말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너의 그 꿈을 합당하기 위한 그 이유인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해봤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단순히 아나운서란 꿈을 정말 화려한 삶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보여지는 것을 좋아해서 워낙 좀 무대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나운서라는 그 직업에 있어서도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나운서를 원하지만 되는 사람은 정말 바늘에 그 소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희박한 그런 확률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런 내 꿈이 과연 단순히 꿈으로만 자리를 잡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 꿈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뭔가 어떤 그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건지를 막 고민을 하게 됐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꿈이라는 거는 단순히 꿈이라고 해서 꿈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꿈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서 꿈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번 꿈을 꾸기로 한 이상 그리고 한번 해보자라고 한 이상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노력은 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정말 하늘의 뜻으로서 너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때 다시 받아들여서 다른 길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포기하는 건 아니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버지께 저는 이 꿈을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직 제가 확실히 어떤 이유라고까지는 이렇게 확정을 못 짓겠지만 제 마음조차도 그때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내가 정말 이걸 왜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하고 싶다. 그 이유 하나로 저는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냥 "그래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에서야 아버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좀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버지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셨던 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음 굉장히 좀 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얘기하다가 김현식 씨 얘기 하나도 못 해드리고 있네. 오늘 추억의 가수 이야기 김현식 씨인데 막 강한 나의 추억의 가수가 돼버렸네요. 어쨌든 김현식 씨가 이런 수많은 명곡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갔는데 또 하나 명곡이 있죠. 네. 비처럼 음악처럼 노래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김현식 씨의 빛처럼 음악처럼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는 3집, 김현식 씨 3집의 앨범에 들어가 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이때 당시 김영진 씨의 3집에는 김종진,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김종진 씨, 그 전태관 씨, 박선식 씨, 장기호 씨, 유재하 씨로 이루어진 라인업으로 단순한 그런 세션의 개념을 넘어서서 밴드가 형성이 돼서 더 많은 그런 음악적인 부분에서 많은 작용을 하기도 했었죠. 굉장히 각창력에 비해서는 평가절하됐던 김영식 씨의 그런 작곡 실력 이런 것도 이 3집 앨범에서 더욱 빛을 발해서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은 더 새롭게 김현식 씨의 새로운 재발견이 아니었나 하는 앨범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명지고 자퇴서를 이제 쓰고 나서 검정고시를 하게 되면서 김현식 씨는 무명 통기타 가수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음악에 한때 취해 살았었죠. 그렇게 음악 다방 이런 데서 김현식 씨는 자신의 음악의 꿈을 많이 키웠고 또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출연을 하면서 많이 좀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 김현식 씨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밤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활 수단이긴 하지만 너무 지치는 일이기도 하죠. 내가 음악을 이렇게 밤 일을 하기 위해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겠고, 그래서 잠시 이제 그 밤 일을 이제 하면서 피곤이 있기 위해서 당시 잠깐 대마초에 손을 대기도 했는데 그때 경찰에 구속을 되기도 했었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나름 많이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당시 그런 시기가 이제 그때 만들었던 노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고 그때 이 김영식 씨의 음악성 그리고 열정을 지켜봤던 선배 이장희 씨가 어쨌든 김영식 씨에게 서라벌 레코드라는 곳을 주선해줘서 김영식 씨는 그 서라벌에 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집도 하고 이렇게 서서히 자신의 음악성을 발휘를 하게 됐죠. 어떻게 그렇게 본격적인 가수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굉장히 좀 자신한테 팬들이 박수도 쳐주고 자신의 노래를 많이 이렇게 옹호해주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행복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유 모를 그런 공허감에 좀 김영식 씨가 시달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진정 음악을 위한 길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김영식 씨에게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곤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현식 씨가 이때 당시에 또 결혼을 하게 됐죠. 평생의 피앙세를 만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김현식 씨는 결혼하고 나서 또 이제 결혼했으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음악에 단순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또 서라발에서 동화기획 당시 굉장히 라이브 섹션에서 유명했던 기획사인 동화기획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고 거기서 김혜지 씨의 그런 싱어송라이터 이런 걸 확고한 자리를 굳히게 됐죠. 그때 사랑했어요도 그렇고요. 어두운 그 별빛,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등으로 이렇게 김혜지 씨가 당시 다운타운가를 이렇게 중심으로 김혜지 씨의 그런 꾸준한 인기를 모으는 시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김혜식 씨 하면은 3집 때부터 활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방금 들으셨던 빛처럼 음악처럼 노래에서 보셨듯이 김현식 씨의 그런 가창력 그리고 음악성이 정말 이제 평가를 많이 받게 되는 시기가 또 3집이 아닌가 또 자신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했던 당시의 그 앨범도 3집이 아닌가 이때부터 그의 활발한 그런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빛처럼 음악처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뭐 일간 스포츠 골든 디스크상 같은 것도 수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약간 자신의 한국적인 그런 감성 그리고 혼을 담은 허스키한 그런 보이스로 좀 그 독특한 그의만의 세계를 좀 구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굉장히 김혜숙 씨 나름 좀 음악을 하면서 좀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왕성한 음악 활동과 함께 좀 약간 자신의 음악 열정 이런 좀 음악 열정에 비해 좀 힘든 그런 현실 이런 괴리감을 약간 술로 달래시는 편이었나 봐요. 그렇게 약간 자신의 건강 쪽에서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약간 방황을 하던 중에 이렇게 건강이 좀 나빠졌고 한간에는
좀 간암이 아니냐 이런 소문도 좀 나기도 했는데 자신이 그런 소문을 이제 좀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 건강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의 그 소문들을 불식시키고자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음악을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음악의 마지막 투혼을 내면서 이제 넋두리라는 그런 타이틀로 5집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6집 앨범을 또 병원에서 탈출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그런 음악성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분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분은 90년 11월 1일 이렇게 세상을 떠났고 팬들의 가슴에는 영원히 남게 됐는데요. 김현식 씨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사람만의 색채 그리고 그 사람만의 끼 그런 것들을 쉽게 보여주는 게 가수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걸 보여주는 게 또 힘든 일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김현식 씨는 자신의 그런 삶으로 만들어진 그 색깔로 우리의 팬들 가슴에는 영원히 개성 있고 영원한 그런 오빠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빛깔, 색깔이 굉장히 강한 그런 가수인 만큼 또 그리고 강한 그런 불빛을 갖고 있는 그런 가수인 만큼 아직까지 김현식 씨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어떤 색채의 음악이 많이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시간이네요. 그러면 노래 하나 더 듣고 인사 말씀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노래는 김현식 씨의 추억만 되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새끼손가락 걸며 영원하자던 그대는 지금 어디에 그대를 사랑하며 잊어야 하는 내 맘은 너무 아파요. 네, 나는 계급적 소외계층보다 넓은 의미로 소외계층을 생각한다. 사랑의 소외계층이라고 할까? 네, 고 김현식 가수 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추억의 가수 김현식 씨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만큼 이 명곡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내 마음 보여줘본 그때 그 사람 살아가던